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85회. 안녕하세요. 백수 바리스타 이샤이씨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로 안녕하지 못한가? 5월 21일 토요일날 방구석에서 녹음하고 있는 백수 바리스타 이샤이씨예요. 나를 별로 기다리지 않나? 관종이냐고? 이 세상에 관종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 다 내심 관심 받길 원하지. 나도 뭐 엄청난 관종은 아니지만 관심 받는 걸 딱히 싫어하진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이렇게 이중, 삼중 여러 가지 다중 성격을 보통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어느 부분이 좀 더 이렇게 표면상으로 보여지느냐 이런 거지. 사람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185회 녹음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커피를 한 잔 먹고 있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다 남은 참치김밥. 네, 이제 어제 누가 우리 사모님이 참치김밥 준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먹었어. 배고플 때 먹으니까 뭘 먹어도 맛있어. 사람들마다 이 먹는 취향들이 있는데 저는 전자레인지 같은 거 별로 데워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김밥 같은 거 냉장고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딱 약간 좀 딱딱한데도 그냥 먹습니다. 이상하게 전자레인지 들어가면 더 이상한 것 같아. 그 약간 묘해. 뭐 햄버거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이제 식은 피자를 상당히 좋아해서 사람들이 뭐 네 입맛은 변태냐 막 이러는데 제 입맛이 좀 싸구려라 그래요. 자, 안 그래도 요새 지금 백수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거진 2년 가까이 하고 있죠. 드디어 와이프에게서 이제 조금씩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돈 좀 벌어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좀 해라.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차 먹지 말라. 나도 돈을 벌고 싶어.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아니, 뭐, 일자리가 있어야 말이지. 다 늙은 아저씨 누가 써줘? 어? 누가 일하기 싫대나? 네. 요새 이제 저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일자리가 막 많지 않아요. 네. 뭐, 요 유명인이라도 돼야 뭐, 얼굴 마담이라도 하는데, 뭐, 일단 외모도 안 돼. 능력도 없어. 진짜 이 쓰레기 같은 나는 어디다 써먹어야 되나. 매일매일 고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고 있어서 감사, 땡큐 합니다. 지금 제가 이마트 24 이프레소 커피를 먹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커피 가격이 좀 다 인상했잖아요. 편의점 커피들도. 근데 가격들이 다 이제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얼마씩이었더라? 제가 먹은 이프레소 커피는 이제 핫 아메리카노가 1200원, 아이스는, 1200원, 네, 핫이 1200원이고요. 아이스가 1500원, 이제 빅 사이즈라고 해서 20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뭐 1500원, 2000원이면 그냥 뭐 웬만한 그 저가 커피 가격대랑 이제 비슷해졌죠. 근데 이제 저가 커피들도 이제 조금씩 가격이 오르니까 뭐 그래도 편의점이 싸다 싶은데 제가 오늘 지금 먹고 있거든요. 지금 좀 전에 이걸 밖에 나가서 사고 왔어요. 왜냐면 지금 노브랜드 그 블랙 콜롬비아 아메리카노랑 좀 비교를 해보려고 좀 제가 일단 마신 소감을 좀 설명드리자면 편의점 커피 가격대들이 CU가 1000원에서 1300원, 따뜻한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가 1500원에서 1700원, 그리고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지금 1500원에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진 다 200원에서 300원 정도씩 다 조정이 들어갔어요. 따뜻한 거든 아이스든. 뭐 그래도 이제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니까 어차피 뭐 캔으로 된 음료든 뭐 이렇게 보틀 타입의 RTD 커피도 기본 1 플러스 1이라고 해도 일단 뭐 2 플러스 1 이런 게 좀 보통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사야 이제 하나를 더 준단 말이죠. 그럼 뭐 개당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바로 내려 먹는 이 커피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커피 맛이 사실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브라질 커피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프레소 원두가. 근데 제가 먹었던 이 편의점에는 그 원두에 대한 정보 기재가 따로 없이 그냥 이제 이프레소라고만 써 있는데 맛은 솔직히 좀 쓴맛이나 탄맛이 좀 돌아요. 안 그래도 이게 이제 회전율이 안 나오니까 뭐 이제 산패된 원두를 제가 먹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는 빌미하에 지금 가격 조정이 들어갔는데 보통 기업들이 이제 양질의 재료를 쓰면서 가격을 조절한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겠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품질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가격 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이라는 게 이제 이익을 내야 되는 원리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편의점 커피도 이제 믿고 먹기가 어려운 시대가 게 아닌가.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에이! 이마트 24. 에이씨. 전에는 좀 솔직히 마음에 들었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좀 솔직히 너무 탄맛 돌고 써. 거의 뭐 버거킹 뭐 이런 그 커피 있죠? 그 패스트푸드점에 나오는 커피 수준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제가 어제도 지금 버거킹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으로 교환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맛이 좀 별론 것 같은데? 쓰기만 쓰지. 뭐 사람들은 또 진하다 그러겠지. 그냥 쓰기만 쓰지 좀 별로야.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블랙 콜롬비아 아메리카노 이 파우치 형태의 노브랜드에 나오는 액상 커피가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게 일단 상온에 보관돼 있는 거 들고 와갖고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죠. 일단 이 제품이 일단 자댕에서 제조를 했어요. 주식회사 자댕. 제가 자댕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가공 커피를 제조해서 이제 유통 담당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 브랜드가 이제 오프라인 이제 카페를 운영했었던 회사입니다. 실제로 자댕에 이 공식 쇼핑몰도 있어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이 상당히 다양해요. 보시면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일단 블렌드 형태의 드립커피도 있고 뭐 조리뽕 라떼 뭐 이제 뽀로로 티타임 핫초코 뭐 제가 먹어보지 않는 카페 리얼 에버 블랙 그러니까 좀 이게 편의점이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 유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게. 근데 그 뭐 캡슐 커피도 있고요. 그 제가 지금 집에 있는데 좀 이따가 이거 한번 시음을 좀 해보려고 해요. 사놓은 지 좀 됐거든요. 빨리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 보시면 일단 세일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근데 좀 아쉬운 게 이 자댕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쪽에도 좀 매장을 좀 진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으로서 어떤 시작을 알렸던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놓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어떤 이미지와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거 지금 온라인 쪽은 이렇게 가공 커피 쪽은 꾸준히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니까, 이 오프라인 카페 쪽,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어를 조금 더 이제 뭐 안테나 매장이라도 하나 정도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이런 면에서는 많이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데일리 로스터리 숍, 이제 더 로스터리 바이 자댕 런칭이라고 2014년도에 했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노출도가 높지를 않아요. 아무래도 매장이 눈에 이렇게 쉽게 확 뜨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어떤 뭐랄까 요즘 트렌디한 좀 카페 분위기와는 좀 거리가 있어서 조금 전문적인 스페셜티 전문 카페 같은 컨셉으로 좀 트렌드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일단은 그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단어 생각이 안 나냐? 뭐 팝업 스토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씩 하는 그런 짧게 운영되는 임시 매장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일단 그 어떤 그 안테나 매장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좀 주요 상권 지역에 매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기 위해 매장을 좀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댕이란 브랜드가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만약에 내가 좀 돈이 있고 자댕이라는 매장이 있다라면
단순히 온라인 쪽만 하지 말고 오프라인 쪽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세대들도 사실 잘 몰라요, 자댕을. 제가 이렇게 자댕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면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뭐 이제 편의점 커피 정도로만 인식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좀 아쉽다. 이런 브랜드들은 좀 지속적으로 키워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뭐 세계적인 스타벅스 같은 뭐 회사들 뭐 오래됐다고 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막 되게 부러워하는데,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이런 자댕 같은 회사.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냥 뭐 왠지 아깝다. 네, 이 브랜드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노출도가 떨어지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의 뭐 개소리였고, 일단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콜롬비아 커피 추출액이 고용분 3.2%, 원두 콜롬비아산 100%라고 써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커피 추출액 비율이 이제 25%입니다. 25%.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커피와 물, 뭐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100%다 커피만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네, 왜냐면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노브랜드에서 이걸 살 때 800원인가? 상당히 1000원이 안 되는 돈에 샀어요. 근데 뭐 파우치 형태는 이미 편의점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진 않겠지만, 뭐 이런 제품들이 조금 이제 노출도가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트, 특히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목골목마다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편이라서, 이제 주택가나 이제 좀 아파트 단지 이렇게 인접돼 있는 곳에 많이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에도 노브랜드가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편의점이나 이제 조그만 마트보다는 노브랜드를 더 많이 가는 편이에요. 뭐 노브랜드가 더 싸서 그런 거라기보단, 특히 이제 우유 같은 건 좀 싼 편이라 우유 사러 많이 가는데, 이제 우유 사러 간 김에 뭐 프로모션 같은 거 해서 이제 싸게 나오는 물건이 있으면 또 집어옵니다. 가는 김에 좀 싸니까 딴 데가 뭐 마트 가도 이제 비싼 가격에 파는 거를 이제 한정 프로모션을 하면 좀 싸게 팔거든요. 일단 이걸 먹어볼게요. 근데 파우치 형태로 나온 거라서 뭐 크게 맛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요거를 아이스 지금 잔에다가 얼음잔에다 이제 부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프레소 커피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우치 형태 커피들이 이제 아무래도 가공이 많이 돼 있어서 인스턴트 커피 특유의 그 향과 맛이 나거든요. 이 제품도 약간 더치 커피 비슷하게 그 특유의 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치 가공 커피들, 더치나 이제 가공 커피들이 이제 약간 좀 인스턴트 커피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맛은 어떤 맛이 나냐면, 제가 며칠 전에도 먹었던 맥스웰 하우스 그 콜롬비아나 100 있죠? 오리지널. 그거랑 맛이 똑같아요. 진심 똑같아. 와, 너무 똑같은데? 그 캔으로 돼 있는 콜롬비아나 커피가 개당 가격이 600원, 600원 꼴이니까, 캔 커피랑 비교해 보면, 지금 얘가 지금 230ml거든요. 그러니까 캔이랑 거의 양이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캔이랑 거의 양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내가 지금 다 먹었나 그 커피를? 또 사러 가야 되는데, 마트 가서 그거 또 사서 쟁겨야지. 그 오리지널 블랙 그 맥스웰 하우스에서 나오는 그 커피랑 맛이 되게 똑같아요. 실제로 원두도 똑같고. 그러니까 맥스웰 하우스 정확한 이 명칭이 동서식품 맥스웰 하우스 콜롬비아나 오리지널 블랙이에요. 아라비카 100%라고 써 있었던 그 커피랑 지금 이 제품이 맛이 되게 흡사합니다. 첫 맛에서부터 중반 후반까지도, 물론 이제 제조사가 자댕은 아닌데 이 맥스웰 하우스 같은 경우에 OKF 음료였던가? 맞나? 그랬었던 걸라? 기억이 나는데 아니네. 지금 제가 아니네. 틀렸네. 콜롬비아 아라비카 100% 싱글 오리진 맥스웰 하우스 콜롬비아나, 제조한 동서식품으로 나와 있네요. 내가 또 뭘 보고 혼동한 거지? 아마 그날 또 다른 커피 보면서, 동서식품에서 직접 제조한 제품인데 오리지널 블랙이 지금 얘도 보시면 아라비카 커피 추출에 콜롬비아산 원두로 돼 있고, 일단 얘는 비율이 10.6%로 나와 있어요. 240ml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캔이 좀 더 양이 많은 거죠. 240ml고, 커피 추출액의 비율은 지금 요 자댕께 더
비율상으로는 더 높은데 맛이 되게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근데 맛이 솔직히 제 개인적인 느낌은 지금 얼음잔에다가 똑같이 넣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기 좀 약간 진한 느낌은 이프레소가 더 진한데, 진한 느낌은 그 특유의 그 커피의 탄향, 일명 우리가 이제 스모키 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스모키한 그 느낌은 좀 약간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이제 훈연향, 탄향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스모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와인 쪽에 이제 아로마에서 이제 이 개념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태운 향, 이제 스모크, 이제 스모키, 이제 이게 좀 약간 혼동이 많이 오실 텐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스모키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와인에서 나오는 그 오크 있죠, 오크. 나무에 있는 그 오크, 참고로 아시겠지만 오크가 그 떡갈나무잖아요, 떡갈나무. 그 우리가 또 오크 그러면은 그 뭐야, 아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블리자드의 이제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이제 오크족, 이제 좀 약간 전투 민족의 이제 괴물 종족이죠. 그 이제 판타지물들에 많이 나오는데 그 오크가 그 오크가 아니고요. 이제 이 떡갈나무, 이게 나무에 나무, 떡갈나무에 이제 보통 그 와인 오크통에 와인을 담아갖고 그 이제 숙성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조지아 크래프트 커피도 이제 그 와인처럼 오크 그 배럴 속에 놔두고 이제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의 향 이제 이런 게 좀 배어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스모키 향 그러면 이제 커피에서 이제 스모키 향이 이제 이 나무 쪽을 태웠을 때 나는 그런 향, 이제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커피가 이제 와인 쪽이랑 되게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커피의 이 풍미와 향 쪽이 이제 라인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와인 쪽 용어가 이제 커피 쪽에도 쓰이고, 뭐 커피 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서로 이게 약간 오고 가고 그러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스모키하다, 스모크하다 그럴 때 이걸 좀 이제 좋은 쪽 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런 싸구려 커피, 특히나 이제 많이 태운 커피들은 좀 사실 이게 썩 유쾌한 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히 산패된 거, 특히 강배전에 산패된 커피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저가 커피들이라고 보통 많이 이제 통칭 얘기를 할 때, 이런 원두들에서 내주는 이 불편한 쓴맛과 떫은 탄향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났을 때 사실 유쾌한 것들이 아닌데, 우리는 이거를 초창기 커피 시장 때부터 좀 학습이 되었어요. 나쁜 커피가 마치 좋은 것 마냥, 물론 또 나쁜 커피다라고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세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강배전도 그 1, 2커피나 이런 고급스러운 강배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드러움과 이 묵직한 바디감, 거기서 나오는 은은한 풍미 같은 것들을 이제 자주 느꼈다기보단 그냥 쓰고 타고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더 많이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커피가 의뢰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 물론 그런 커피도 있겠죠.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저렴한 커피들이 나타내는 어떤 느낌보다는 차라리 이런 가공 커피에서 나는 이 적절한 균형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걸 먹으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커피 같지 않다, 너무 닝닝하다, 연하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뭐 취향 문제라 딱히 이게 더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커피의 성격이 다채롭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은 뭐냐, 이 노브랜드에서 나온 블랙 콜롬비아 아메리카노가 이제 자댕에서 만들었는데, 맥스웰 하우스 콜롬비아 오리지널과 매우 맛이 흡사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그러겠지? 그건 또 무슨 맛인데? 별로 안 비싸니까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마트 가보시면 그 캔으로 240ml 캔으로 6개인가? 몇 개지? 6개 정도 묶어갖고 한 4,800원? 이렇게 팔아요. 이제 좀 세일 같은 거 많이 할 때 이게 3,000원대도 팔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 콜롬비아 이 아라비카 100 오리지널 이 맥스웰하우스 커피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단 싸고 일단 너무 쓰고 타고 이런 게 없이 부드러워서 이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얼음 지금 제가 먹는 것처럼 얼음잔에다 블랙커피 먹고 싶을 때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많이 이제 비교하잖아요. 다른 커피들이랑. 그만큼 이제 제 입맛에는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이제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지금 제가 커피 먹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좀 네이트판에 있었던 글들이 다시금 제 생산돼서 돌고 있어요. 이게 실제 글이 이제 2017년도 글인데, 요 이제 사연이 다시금 또 돌길래, 사실 전 이걸 본 기억이 잘 없거든요.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래요. 제가 진상 손님이었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네이트판의 이제 레전드 글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이게 다시금 또 재생산해서 돌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런 어떤 기사거리들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이 또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이분이 또 후속 글들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커피를 에스프레소에 투샷을 추가해서 테이크아웃으로 직장에 사가서 하루에 3-4번 물을 타서 마십니다. 이런 분들 실제로 많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카페, 특히 이제 직장인 오피스 쪽 카페들을 많이 담당했을 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역 그쪽 중림동에 있었던 커피니 프랜차이즈를 제가 이제 바지사장, 위탁 판매하고 있었죠. 제가 이제 사장, 진짜 사장이에요. 진짜 사장. 네. 근데 물론 이제 내 돈 한 푼 안 들인 사장. 그러니까 뭐 바지 사장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게 그때는 제가 수익을 다 가져갔어요. 100%. 물론 마이너스 나면 수익이 없는 거지.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 직장인들이 이 아메리카노 이제 라떼류는 잘 없고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보단 남성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남성분들 중에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직장인들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샷을 한 2개 어떤 분은 아예 에스프레소만 따로 이런 거죠. 에스프레소를 시켜요. 에스프레소 시키는데 샷을 추가를 한 3개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텀블러에 이제 담아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많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류의 기사인 것 같아요. 이분은 3-4번 물을 타서 마신대요. 쉽게 말해 도피오를 사가서 그러니까 도피오라는 게 뜻이 뭐냐면 2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배. 그러니까 이제 에스프레소 도피오 그러면 에스프레소가 샷이 하나 더 추가된 걸 얘기하는 거고요. 리스트레토 도피오 그럼 리스트레토가 이제 투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샷을 추가한다 개념이 있어서 이제 두 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피오를 사가서 물을 타서 아메리카노로 만들어 먹는 거죠.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커피는 입에 안 맞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셔요 라고 이제 운을 띄우셨어요. 그런데 금요일 동료랑 볼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처음 간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아메리카노를 사는 게 아니고 에스프레소를 시킨 다음에 샷을 추가로 사는 거죠. 옛날에는 에스프레소 샷 추가가 보통 500원에서 800원이었어요. 약간 좀 하나에 우리가 공깃밥이라고 그러면 보통 1,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1,500원에서 이제 2,000원 정도가 이제 시세가 좀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페에서 그 샷 추가 비용이 보편적으로 프랜차이즈는 500원에서 800원 사이가 왔다 갔다 했고요.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1,000원 정도를 이제 받았었습니다. 저 역시도 송도에서 카페 할 때 한 1,0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스프레소를 샷 추가를 여러 개를 해서 아메리카노로 이제 희석해서 먹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먹을 거면은 차라리 캡슐 커피를 사서 먹는 게 더 낫겠죠. 네. 아무튼 개인 카페인 것 같았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샷 2개 추가해서 테이크아웃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샷이 3개인 거죠. 동료가 옆에서 그걸 보고 맨날 이렇게 커피 마신 거냐고, 이렇게 해 먹으면 좋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면서 완전 좋다고, 난 원래 커피를 많이 마셔서 일반 벤티 아메리카노는 양이 적어서 이렇게 해 먹는다. 아메리카노 한 3-4잔 나온다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한 40대로 보이는 카페 주인이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손님 에스프레소에 물 타서 마시려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샷 추가는 원래 하나까지밖에 안 된다고, 에스프레소에 샷 추가해서 뜨거운 물 달라고 하는 진상 손님들 때문에 안 된다고, 샷 3개를 원하시면 에스프레소 하나에 샷 추가하고 에스프레소 하나 더 주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테이블에 안 앉을 거예요. 그냥 나오면 바로 갈 거예요. 이랬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네요. 원래 에스프레소 3샷 들어가는 도피오라는 커피도 따로 있는데, 왜? 에스프레소 3샷이 왜 도피오야? 계속 안 된다 그래서 한 3초 망설이다가 그럼 샷 하나만 추가해 달라고 해서 사서 나왔습니다. 카페 사장님 참 표정 안 좋으시더군요. 저도 좀 기분이 나빴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동료가 신경을 긁네요. 카페 하는 사람 참 힘들겠대요. 아메리카노 3잔 주문하면 될걸. 에스프레소에 샷 추가해서 물 달라고 해서 만들어 먹다니 진짜 진상이다. 아까 표정 봤냐? 솔직히 내가 봐도 언니 진상이었다네요. 이 여성분이구나. 그래서 좀 빡쳐서, 아니 그거랑 이거랑 같냐고. 그 사람들은 테이블을 차지해서 컵이랑 물 달라고 해서 먹는 거고, 난 그냥 테이크아웃으로 시키는 건데 이게 진상이야? 그리고 이따 안 된다고 했을 때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해달라고 고집 부린 것도 아니고, 알겠다고 하나만 추가해서 달라고 하고 그냥 별말 없이 사왔는데 이게 어떻게 진상이냐고 화를 냈어요. 이게 왜 진상이야? 그러니까 아니 카페 주인 입장에선 아메리카노 3개 팔고 에스프레소 샷 추가해서 싸게 파는 거니까 손해 맞지 이러네요. 내가 물 사와서 카페에 앉아서 에스프레소로 아메리카노 만들어 먹은 것도 아니고 테이크아웃으로 싸가서 회사에서 만들어 먹은 건데 이게 진상이냐? 그러니까 아니 언니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하는데 카페 주인 입장에서 진상일 수도 있지랍니다. 아니 카페 사장님 표정부터 시작해서 동료까지 절 진상 취급하길래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뜨거운 물 컵 더 달라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샷 공짜로 더 넣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 잔 시켜서 3-4시간 죽치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프레소에 샷 추가해서 사는 것, 이게 진상이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진상 아닙니다. 진상 아닙니다. 그 사장이 이상한 겁니다. 사장이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런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커피 한 잔이라도 더 팔아서 해피했죠.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이런 논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메리카노보다 오히려 에스프레소가 이제 비싼 집들이 더 많아졌어요. 가격이 똑같거나 이제 오히려 비싸졌죠. 근데 저는 아메리카노를 사실 물만 넣잖아요. 물론 이제 종이컵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대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데, 솔직히 저는 이건 진상이 확실히 아니라고 보고요. 이분이 또 이제 후속글을 썼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제 행동이 진상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도피오가 투샷이 아니라 쓰리샷인 줄 알고 있었던 이유는, 저 아는 분이 카페를 하는데 그분이 커피를 맛있게 파는 카페는 대부분 도피오를 짧게 추출해서, 그러니까 리스트레토 도피오를 많이 쓰죠. 요새 개인 카페들이 보편적으로 리스트레토 도피오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폴바셋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걸 처음 도입한 게 실질적으로 이제 폴바셋이라고 하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이제 도입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리스트레토 활용이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물론 아니라고 우길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국내 로스터리 카페들이 초창기에는 이런 리스트레토 추출법을 그닥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스페셜티 블렌드를 하지도 않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 쪽에 이제 선진 커피들이 들고 오면서부터 이런 거를 이제 개인 카페가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업보다는 개인 카페들이 이런 걸 더 먼저 따라가기가 좀 편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내가 뭐 얘기해야 되겠지? 네, 도피오를 짧게 추출해서 쓰리샷을 판다는 말을 듣고 쓰리샷이 도피오인 줄 알았어요. 라고 이제 글을 썼네요. 눈치가 없다는 분들도 많은데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건 눈치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메리카노 3잔 만들어 먹은 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 근데 이 카페는 에스프레소가 4,000원이었어요. 와, 2017년도에 4,000원이라고요? 비싼 거네. 작은 테이크아웃점에서는 보통 에스프레소만 사면 1,000원, 1,500원이고 샷 추가 2개를 해서 비싸봤자 2, 3,000원인데 이 카페는 에스프레소가 4,000원이었어요. 제가 직업 특성상 외근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인 카페를 많이 사봤는데 테이크아웃 손님은 금액 할인해주는 것도 많고 테이크아웃이니 샷을 그냥 서비스로 넣어주는 것도 많았고 샷을 3개나 넣어 드시네요 라고 신기하신 분들도 있으면 솔직하게 말합니다. 회사에 가져가서 물 타서 먹는다고. 저도 진상 취급받은 거라서 기분이 나빴지만 그러니 했습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샷 한 개 500원에 파시는 게 싫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분이 한 것은 전혀 진상짓도 아니고 뭐 커피 하나라도 더 팔아준 건데 이 사장님이 오히려 땡큐 해야지. 어?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에스프레소를 사서 물을 따로 달라고 하는 진상들 많아요. 그건 솔직히 진상이죠. 왜냐면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은데 이제 에스프레소가 보통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싸니까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가 1,5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노가 2,000원에서 2,5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시켜요. 그러선 옆에다가 찬물이나 뜨거운 물 한 잔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매장에서 먹고 있으면 솔직히 진상짓 하는 거지만 쥐가 가져가서 지 편한 대로 먹겠다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응? 지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고방식 자체의 문제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냥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거죠. 지네 커피를 한 잔이라도 더 팔아주는 손님한테 이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옛날 레전드 톡 하나가 더 있어서 이분도 비슷한 내용을 근데 이건 카페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도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이게 네이트 톡에 올라온 건데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일단은 내용이 뭐냐. 자, 퇴근 후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기분 좋게 차나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자고 해서 기분 좋게 유명 커피 전문점 피움 갔어요. 난 뭔지 알겠네. 남친은 딸기 스무디, 전 밀크 빙수가 먹고 싶었는데 거긴 없어서 레드빈 그라니타를 어딘지 알겠죠? 진동이 울려서 받으러 가니까 레드빈 그라니타가 밀크 빙수 같은 거라서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하거든요. 플라스틱 숟가락을 쟁반위에 툭 던져주더라고요. 그 여직원과 저 사이에 주문 테이블이 약간 멀었지만 숟가락을 슬쩍 던져서 줄만한 거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뭐 멀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남친과 둘이 먹을 거라서 죄송한데 숟가락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하고 물으니 이건 스트로베리 스무디라서 숟가락이 필요 없거든요 라고 말하는데 순간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알바생이 열받았는데 뭐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 보다. 제가 스무디를 숟가락으로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남친과 레드빈 그라니타 나눠 먹으러 숟가락 하나 더 달라고 한 건데 저도 둘이서 먹을 거라서 그런데 숟가락 하나만 더 주세요 라고 말하니 대답도 안 하고 숟가락을 쟁반에 툭 다시 던지더라고요. 자리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나서 이미 입맛은 뚝 떨어지고 혼자서 계속 불쾌하다고 하니까 남친도 기분 좋게 왔는데 기분 풀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그 여직원한테 가서 얘기를 꺼냈어요. 저기 아까 숟가락 던져서 주신 거 좀 불쾌한데요? 라고 했더니 말도 끝나기 전에 주문 테이블에 팔을 괴고 제가 그렇게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리가 좀 멀어서 그랬는데 원래는 그렇게 안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줄 때는 실수로 그런 거겠지 했는데 두 번째 줄 때도 다시 던져서 주셔서 불쾌했다고요. 그리고 숟가락 하나 더 달라고 그랬을 때도 그냥 하나 주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시냐고 눈도 안 마주치고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표정이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안 죄송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주문 받는 곳에서 나오더니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어쩌고저쩌고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 앞에 세워놓고 쟁반전리하고, 그러다가 제가 어떡할까요? 제가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더니 못 씹은 표정을 손가락 뼈마디 딱딱 소리내는 걸 서서 하더라고요. 무슨 깡패도 아니고 가짜나서. 그리고 있는데 점장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와서 손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으로 와서 얘기하자고 해서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대충 말씀드리니 정말 죄송하다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원 서비스 교육이 잘못됐다고, 다시 말해서 정중하게 직원시켜서 사과드린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직원이랑 들어서 무슨 얘기하니 몇 분이 기다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점장님한테 사과받았고 점장님이 알아서 직원한테 훈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기 너무 피곤해서 그냥 나왔어요. 아, 근데 집에 들어와 생각하니 너무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글을 올렸대요. 아, 참 그렇죠. 네, 이거는 일단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 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직들이 아무래도 이제 감정 노동도 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물론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물론 이 단편적인 상황으로만 보면 서비스 응대가 옳지 않았죠. 네, 사실 이렇게 응대하는 게 옳은 방향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불쾌했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는 그 불쾌감을 이제 표출한 거고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직원 교육을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보통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 뭐 잘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인성과 소양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제 손님과 알바생 간의 갈등. 저도 이런 일이 일요일 날 있었어요. 일요일 날. 제가 방송 얘기 안 했죠? 어떤 일이었냐면, 사실 뭐 이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도 이제 버거킹에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이 있어서 이제 서울에 제가 자주 가는 지점입니다. 지역을 얘기하면 지점이 딱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2개 이제 쓰려고 이제 결제를 했어. 근데 이제 주문번호가 이제 따로따로 지키다 보니까 이 알바생이 이제 고객이 다른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하나를 먼저 주고 이제 그 다음 주문 커피가 이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텀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바쁜 매장이라. 이제 이 그 서울 쪽 바쁜 매장들은 진짜 바빠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제 주말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죠. 지난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인사동 갔다가 진짜 사람 많아가지고 익선동 갔어요. 익선동. 그러니까 서촌, 북촌을 이제 워낙 자주 가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잠잠해지면서 이제 규제도 많이 풀리고 나니까 뭐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사람이 엄청 많아요. 특히 이제 젊은 층 커플들이나 뭐 이제 젊은 아이 친구들, 뭐 종로 3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다 할아버지 아저씨들의 천국이었는데 지금 거꾸로 됐어. 젊은 애들의 천국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처럼 다시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익선동 쪽은 이제 내 혀가 미쳤나? 익선동 쪽은 병신인가? 익선동 쪽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가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뭐 거의 젊은 애들밖에 없어요. 뭐 고깃집부터 술집부터 뭐 식당까지 다 뭐 줄 서 있고 뭐 다 웨이팅이라서, 저도 이제 원래 거기 이제 저렴하고 이제 싼 그 순댓국집이 있거든요, 익선동에. 근데 거기 갔다가 웨이팅이 너무 길어져 갖고 저기 북촌에 이제 깡통만두 갔는데, 이제 깡통만두에서 또 이제 그 주문이 끝난 거야. 이제 8시에 문을 닫아요. 토요일 날 거기가 일찍 닫아요.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터덕터덕 이제 또 이제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웨이팅이 너무 길고 하니까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제 투덜투덜 거리다가 이제 그냥 버거킹을 갔어요. 네, 이제 참고로 와이프는 이제 패스트푸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햄버거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제
밖에 나가 딴 음식을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이 2개 있으니까 무료 쿠폰이라 이제 하나씩 먹자.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해서 먼저 와이프를 줬습니다. 그 이제 다음 커피가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가서 커피 한 잔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스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네,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 커피를 그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이제 잠깐 마셨어요. 마셨어. 근데 아시겠지만 패스트푸드 이 버거킹이나 롯데리아 이런 데서는 다 이미 마스크를 벗고 먹지 않습니까? 먹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그러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 매장이 그 약간 그 주방, 물론 주방에서 멀었습니다. 커피를 마신 지점이 멀었는데 이제 그 식당은 이제 위층 칸에 있었고 1층에서는 이제 주문을 받고 이제 내어주기만 하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요즘에 이제 웬만해서 마스크를 벗고 실내에서도 먹는 분위기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물론 와이프가 무조건 잘했다 이런 취지는 아닌데 잠깐 마스크를 벗고 빨대로 먹은 것 뿐인데 이 친구가 대뜸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막 크게 약간 짜증나는 말투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 친구는 이제 바쁘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불쾌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무조건 잘했다 이런 뉘앙스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응대가 썩 좋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냥 좋게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라고만 얘기해줬어도 기분이 불쾌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그 친구는 이제 정신없이 바쁘고 이제 텐션이 업돼 있으니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게 이제 어떤 의사 전달이 다르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서비스직이 이 표현을 하는 내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받는 사람이 다른 의미로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서비스직에서 상당히 이제 오해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만약에 불쾌감을 주려고 던진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날따라 자기 기분이 좀 그지 같고 뭔가 피곤하고 뭔가 일이 많다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심코 행동이 그렇게 나갔는데 그게 보여지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불쾌감이 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성희롱 문제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쪽에서 그럴 의도로 느꼈다면 그게 성희롱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직의 이제 오해의 여지는 사실 이게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데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이쪽이 또 맞는 것 같고, 아무튼 이 서비스직은 그냥 힘든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그 불편함을 없이 만족을 줘야 되는 직군이다 보니까 물론 서로가 배려를 해서 조심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인간을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기계가 잘못하면은 딱히 할 게 없는 게 기계는 딱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니까. 뭐 그냥 저의 개소리였어요. 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의 이 진상소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과연 진상이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업주 측과 또 이제 근무하는 근무자 측, 또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측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항상 생기고, 이게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합체다 보니까 모든 게 내 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상식. 근데 상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틀 안에서의 상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가 못을 박아서 상식은 이런 거야 라고 정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어떤 그 상식이라는 기준의 뜻을 어느 만큼 벗어났느냐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참 이 서비스 직구는 참 힘들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금주의 커피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커피 기사들 뭐가 있을까요? 커피 기사거리를 보면 끊임없이 커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고 있네요. 자, 베트남 커피 G7 한국 커피 프랜차이즈 진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쭝엔그룹이죠. 쭝엔그룹. 베트남의 쭝엔그룹. 후잉반 깜뚜 쭝엔 레전드 그룹 CFO. 여기서 CFO가 뭐냐면 많이 쓰이는 게 이제 CEO잖아요. 이 CEO가 보면 이제 Chief Executive Officer, 이제 뭐 최고 경영자. CFO가 이제 Chief Financial Officer, 근데 이제 뭐 최고 재무 책임자. 뭐 이제 이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COO도 있죠. Chief Operating Officer. 네, 뭐 나도 잘 몰라. 최고 운영 책임자겠죠. 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CFO는 이제 Chief Financial Officer. 네, 최고 재무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란 얘기죠. CEO는 아니고. 자, 이분이 해외 비즈니스 총괄 부사장인데, 한국의 커피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이제 파트너를 물색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G7은 국내에 많이 들어왔고, 이제 실제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 G7 커피를 가지고 오면서부터 이제 국내에 이제 G7 커피를 많이 알리게 됐죠. 그 이제 값싸고 이제 먹을 만한 커피란 개념으로 이미 뭐 이제 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 커피가 좀 특유의 향이 좀 세서 G7 커피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로부스타 원두에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G7만의 향이 좀 저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요 기사가 이제 떴고요. 일단 G7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커피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콩카페라고 하는 베트남 브랜드 프랜차이즈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딱히 그렇게 선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커피 문화가 아직 소비자들로 하여금,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어필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그러면 이제 좀 자기보다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못 사는 나라. 근데 사실 이 베트남이 이제 커피 부심이 상당한 나라라 자부심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 베트남 로부스타 커피도 상당히 맛이 좋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좀 더 이렇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기사 또 볼게요. 술보다 커피. 카페가 이태원 상권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서울 주요 상권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이태원이 가장 빠르게 살아나고 있었다라는 기사입니다. 클럽과 주점이 좀 많은 동네죠. 원래 이태원 한남동 이태원 이쪽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카페를 통해 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어떤 평가의 이제 그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MBN에서 올라와 있는 기사인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에 유동인구가 주말과 휴일에 많이 몰린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식당 밥 먹고 이제 커피 한 잔 막 먹거나, 아무래도 이거는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이제 모임을 하거나 이제 편하게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고 커피를 찾고 뭐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단순히 커피 전문점이라서라기보단 실제로 카페도 많지만 이 술집에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좀 꼭 카페 때문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뭐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기사 뭐가 있나 볼게요. 자, 컵 하나에 17원 손해본다. 뿔난 카페 주인들. 내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300원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6월 10일이죠. 6월 10일. 6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커피 먹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텀블러를 두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보증금 뭐 받네 안 받네 이런 거보다 그냥 텀블러를 두고 다니세요.
내달 10일부터는 일회용 컵 300원 보증금제가 시행이 된다. 반환 라벨 구입, 재활용 처리비에 종이컵 씻고 보관하는 비용도 발생되고, 하루에 300잔 팔면 월 15만 원이 부담, 컵 반환 안 하는 소비자는 가격 인상, 컵 반환을 다 해야 돼? 환경부 라벨값 절반 보전 방침, 정치권 유예하거나 계도기간 둬야 한다. 지금 보면은 이 종이컵마다 라벨, 바코드 라벨을 붙여갖고 이거를 이게 뭐 하는 거야? 일회용컵 사용량 및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국내 일회용컵 사용량이 한 해 25억에서 28억 개래요. 2018년 기준이. 와, 대박. 이게 한 해라고요? 한 해 동안 25억을 우리가 와, 어마어마하네. 하기야 뭐 보통 카페 하나당 그 아이스컵 한 달에 한 1000개 이상은 기본씩 쓰니까 그럼 카페들마다 1000개씩 쓴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어마어마한 거네. 계산해 볼까? 우리나라 카페가 그냥 13만 개라고 가정을 하고요. 보통 13만 5천 개인가 그러거든요. 이 카페 업종이 이제 13만 5천, 그러니까 13만 개라고 가정을 하고 곱하기 한 달에 아이스컵을 보통 하루에 100잔씩 판다고 생각하면 아이스컵만 한 달이면은 이제 3,000개 정도 쓰는 거예요. 그냥 2,000개로 잡읍시다. 2,000개. 그러니까 보통 그 한 박스에 이제 1,000개 들어 있거든요. 종이컵 같은 거. 그럼 이제 2,000잔 정도 판다고 그냥 계산을 할게요. 평균 한 달에 2,000잔을 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얼마야? 600만? 2,600만이 되나? 2,600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갑자기 머리가 계산이 안 돼. 나 미치겠다, 이씨. 네. 아니구나. 한 달에 2억 6천만 개를 쓰는 거네요. 전국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아이스컵 소비량이 2억 6천만. 거기에 이제 12를 곱해야 돼. 아씨. 어, 계산기를 두들겨야겠다. 그럼 31억 개 정도가 나와요. 31억 개. 계산해보니까. 지금 계산기로 눌렀거든요, 지금. 계산기로. 네, 31억 2천 개 정도가 한 해에 쓰인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이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나 이제 편의점 네, 같은 데서의 적용이겠네요. 그러니까 개인 카페는 이 보증금제 그러니까 이제 뭐 지점이 그냥 딱 하나 혼자 운영하는 개인 카페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라벨지를 붙여서 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이걸 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럼 일일이 이걸 다 붙여야 돼. 이거 뭐 한 짓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카페 주인들은 컵 회수 비용을 왜 우리가 내냐? 이런 내용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으로 음료를 구입할 때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할 때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데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 전문점, 제과, 제빵업 등 패스트푸드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스타벅스, 이디야, 롯데리아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해당되는데 재활용법이 2020년 6월 제정된 후 올 1월 시행령이 나오면서 제도화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를 위한 이 비용과 인력을 점주들이 부담한다는 점이죠. 컵에는 반환할 때 바코드를 찍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라벨을 붙인다. 이 라벨은 개당 비용이 6.99원 점주가 내야 한대요. 회수한 컵을 자원 재활용 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도 점주 부담. 회수하기 쉽게 규격화 색상을 제한하는 표준컵은 개당 4원, 나머지 표준컵은 10원이 든다. 이를 감안하면 음료 한 잔 팔 때마다 11에서 17원의 추가 부담감이 생기는데 한 카페 주인은 하루에 일회용 컵을 300개 쓰면 한 달에 10만에서 15만 원이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솔직히 저는 이 보증금제는 사실 실효성이 딱히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또 하나의 이제 돈을 소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솔직히 제 생각은. 차라리 이런 내용은 이제 테이크아웃 잔 사용을 금지화하고 일단 텀블러를 활용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편화하고 대중화하는 방향이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보증금 때문에 분명히 커피 가격도 오른다? 몰라.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보증금 컵값이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보면 또 소비자한테 전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좋은 거냐? 기업만 좋은 거지. 아니 기업이랑 얘들은 지들은 뭐 손 하나 안 풀고 코 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불편한 건 니들이 다 해라.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거는 이제 업체 측 이 가맹주보단 본사에서 부담을 다 해야죠. 야 니들 그렇게 챙겨 먹고서 다 가맹점한테 남기고면서 무슨 상생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고 나쁜 새끼들 안 그래?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일단 이거를 갖다 반납하고 300원 받는 것도 짜증나. 카드로 결제하면 이거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 카드로 결제해서 4,300원 그거 어떻게 돌려줄 거야 또. 그렇잖아요. 요새 다 카드 쓰잖아요. 그럼 컵 가격에 이 보증금은 포함돼서 결제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갖고 와서 반품 처리하고 다시 해?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럼 현금으로 따로 내라고 해? 이거 뭐 하는 거야.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쓸데없는 짓이야. 뻘짓. 이제 뭐 솔직한 얘기로 그냥 텀블러 들고 다니기 속 편해요. 이제 카페 다닐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텀블러를 몸에 끼고 댕겨야지 이제. 옆에다가 우리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하고 댕기는 것처럼 싫든 좋든 다 들고 댕기잖아. 귀찮지만. 그것처럼 이제 텀블러도 하나의 새로운 또 이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일단 뭐 이제 저의 개소리였어요. 이제 또 다른 거를 뭐 있나 찾아볼게요. 기사거리들. 자, 빅데이터 보러 본 메가커피에 대한 기사인데요. 커피 전문점 2022년 5월 브랜드 평판 1위 스타벅스, 2위 이거 내가 얘기했나? 3위 투썸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3위, 이제 투썸이 밀려났어. 2위에서. 만년 2위 투썸이 이제 3위로 밀려났네. 오히려 이 3, 4위권에 있던 메가커피가 치고 올라와서 지금 2등, 4등 이디야, 백다방.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얘기했죠, 제가. 네, 지가 얘기해놓고 얘기한지도 안 한지도 몰라. 미쳤어, 내가. 그냥 그렇대요. 네. 자, 이리해서 이번 주 커피 기사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뭐 별로 없어요.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커피 시음을 좀 해보고 오늘의 방송을 마쳐볼까 합니다. 요새 이제 기운도 없어서 떠드는 것도 힘들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 시음 해보고 오늘 방구석 네 저의 헛짓거리 이야기 매듭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캡슐 커피들을 제가 좀 사는 게 있어서 물론 아직 그 리뷰 안 한 것도 좀 있고 일단 리뷰했는데 안 먹고 굴러댕기는 것도 있고 좀 재고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캡슐 커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들고 있는 게 아까도 잠깐 소개했었지만 이 자댕에서 나오는 이 레브라고 하는 캡슐 커피 시리즈가 있어요. 이 종류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일단 제가 조금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볼게요. 이 레브가 현재 지금 캡슐 커피인데 나와 있는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6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대는 이게 10개 들이가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6,800원에서 네, 7,000원 정도로 그닥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면 캡슐 하나당 이제 700원으로 잡으면 좋겠죠? 네, 700원이니까 10개가 이제 7,000원. 그럼 개당 700원이 왜 비싼 게 아니냐? 왜냐면 생각보다 이 캡슐 커피들이 맛이 좋은 편입니다. 오히려 이 밖에 나가서 먹는 편의점 커피나 이런 저가 커피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아요. 물론 그런 데 가면 뭐 컵도 주고 얼음도 두고 뭐 뜨거운 물도 있고 뭐 더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건 또 사람들마다의 또 이제 취향과 또 이제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게 이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컨셉이 있어요. 뭐 스모키 미드나잇, 모닝 션샤인, 웰 드레스드, 웜 브리즈, 그다음에 뭐 디카페인까지 종류가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샘플도 있습니다. 뭐야, 무료 샘플? 무료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 택배비 3,500원을 내면 얘네들이 보내줘요. 와, 사이트 이런 것도 있었어? 와, 비회원은 구매 불가, 아이디당 1회 한해 구매 가능합니다. 괜찮은데? 오, 좋다. 이거는 뭐야? 6종 골라 담기 2개 이상 담으시면 오프너도 중정한대요. 이런 것도 괜찮네요. 이거 괜찮네. 차라리 이거 그 마트 가서 사는 거보다 여기서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제가 이거 샀을 때도 요 비슷한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배송비가 붙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종류를 사서 먹어보시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거 먹어봐서 맛있으면 이걸 제가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겸사 이 테이스팅 키트도 시켜볼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사이트 가입을 제가 안 했었기 때문에 해보고 싶네. 일단 베스트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것도 있어요. 에스프레소 스틱 같은 경우엔 제가 예전에 한번 자딩 커피 리뷰했었던 기억이 나고, 와, 얘네 보니까 투썸 스페셜 기프트 세트도 얘네가 만드나 보네, 자댕이. 뭐 이런 제품이 있네요. 뭐 아무튼 오늘 리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자댕에서 만든 요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요거를 스타벅스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 커피와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오늘 해볼 때는 특이한 거는 물을 2가지를 써보려고 해요. 일단 농심에서 나오는 백산수, 네, 그리고 제가 주로 가고 있는 이제 킴스클럽 오프라이스 이 미네랄 워터입니다. 이 물을 사실 때 보시면 이게 미네랄 워터인지 아니면 이 정수용, 그러니까 정수가 된 물인지 이게 차이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 미네랄 워터들이 맛이 더 좋은 편입니다. 궁금하시면 뒤에 표기를 보시고 먹어보고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이게 정수된 물인지 그냥 미네랄 워터인지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오프라이스 같은 경우에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으로 나오고, 제조원은 한국청정음료 안반대수층 지하수라고 써 있습니다. 안반대수층 지하수는 또 뭐야? 일단 안반대수층이 난 뭔지 몰라. 일단 안반대수층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안반대수층. 아무래도 이제 그 지하의 안반의 어떤 그거 아닐까? 네, 지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야? 안반대수층이 뭐야? 안반대수층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일단 안반대수층의 물이 좋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저도 보시면 이 백산수도 안반대수층 지하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안반대수층이 이 빗물이 내리면 이게 땅 속으로 이제 걸러 이제 이렇게 모이는 게 이 안반층의 지하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한 건 잘 몰라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 미네랄 워터들이 이 안반대수층 지하수 물로 알고 있어요. 대수층이라고 검색하니까 지질학적으로 모래와 자갈이 대수층의 주요 구성 성분이지만 전리가 발달한 용암과 석회암도 대수층을 구성할 수 있다. 대수층은 지하수를 투과시키기 어려우므로 난대수층, 밀도가 높은 안반으로 이루어진 대수층은 비대수층이라고 한다. 네, 뭐 대충 어렵지만 뭐 근데 지질학자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미네랄 워터가 대부분 요 안반 대수층 지하수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백산수도 그렇고 이 오프라이스 미네랄 워터도 그렇습니다. 이 수원지 같은 경우에 백산수는 중국 길림성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길림성
보통 중국 길림성 여기 관광지 아닌가? 길림성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머리에 딱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무튼 뭐 익숙한 단어예요. 길, 길림성 뭐였었지? 어디서 약간 꽂혔는데. 네, 아무튼 중국 길림성에서 이제 내두전 백두산에 있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백산수는 농심그룹이 직접 취수 생산 판매한다고 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 커피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와, 레브 캡슐 커피 25,000원 이상 구매후 레브 캡슐 보관함 증정. 선착순 한정 수량 소진 시까지. 오, 나 이거 사고 싶다. 나도 이거 주지. 나 이거 시킬까? 갑자기 이거 막 사고 싶네. 그냥 필이 딱 꽂히네.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자댕이 1984년도부터 자댕은 정원을 뜻하는 불어로 모든 것을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곳,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 이 레브가 무슨 뜻이지? 레브.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REVE. 레브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REVE. 이게 무슨 뜻이냐? REVE. 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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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뭔 뜻이요? 그냥 희망, 꿈, 뭐 이런 단어도 있고 프랑스어 사전에는 이제 동경, 꿈, 열망 뭐 이런 단어로 나와 있고요. 영어 위키 낱말 사전에는 레브가 레브 프랑스어 어원에서 왔대요. 보석금. 이게 프랑스어인 것 같네요. 일단 이 자댕이라는 단어도 프랑스에서 왔다면서요. 이 자댕 회사가 프랑스어를 좋아하나 보네. 그냥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커피의 일단 내용은 싱그러운 과일 같은 깔끔함, 과일의 기분 좋은 싱그러운 오렌지 같은 상큼함과 솜사탕 같은 달콤함이 이루어진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의 달콤함을 담았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디게싱도 했다고 써 있고요. 원두의 산소 접촉과 아로마 손실을 최소화하는 디게싱 가압 질소 플로잉 시스템이라고. 일단 디게스가 이제 가스를 빼다 이런 뜻입니다. 디게싱 그러면 이제 좀 가스를 적절하게 배출시킨 뭐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커피에 대한 소개가 이 커피가 어떤 원두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를 40ml 추출을 해서 에스프레소 이제 응용한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시하고 시트러스 라고 써 있고요. 커튼 캔디 미디엄 로스트로 나와 있는데 원두에 대해서는 그냥 콜롬비아 원두로고만 표기만 돼 있고 뭐 자세한 원두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일단은 커피를 먹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 커피를 먹어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 오프라이스 물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미네랄 워터예요. 근데 미네랄 함량의 이제 수치가 좀 다를 거예요. 무기질을 좀 볼까요? 일단 백산수와 이 오프라이스의 미네랄 워터를 보시면, 마그네슘의 함량이 오프라이스는 1.1에서 1.3 지금 백산수는 2.1에서 5.4 더 많죠. 네,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7에서 6.7 지금 이 백산수도 4.0에서 12.0 그러니까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와 있어요. 칼륨 같은 경우에도 이 오프라이스가 0.4에서 0.7, 칼륨, 이 백산수는 1.4에서 5.3. 그러니까 비교적 칼슘 같은 경우에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칼슘은 오프라이스가 8.1에서 13.5, 백산수가 3.0에서 5.8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그 특성 무기질의 함량이 어떤 거는 훨씬 백산소가 높고 어떤 거는 오프라이스 쪽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커피가 지금 이 레브 커피를 조금 더 맛있게 연출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레브 원두를 캡슐 커피를 까서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야 이거 어떻게 까야 돼? 씨 뭐야 이거? 옆으로 뜨는 거야? 이거 뭐 어디로 뜨는 거야? 아니 이게 뜯는 거는 옆으로 뜯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안 뜯어져? 뭐야? 너무 이상하게 찢어져. 어지럽다. 예쁘네. 와, 고급져. 때깔이, 우와, 황금색이야. 예뻐. 씨, 나 이런 거 너무 개취. 개취. 좋아. 약간, 페로로로쉐 있죠? 페로로로쉐. 그, 페로로로쉐. 병씨. 페로로로쉐. 딱 뜯으면, 이 금박의 조화로움이 예쁘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요 자덴 커피, 요 콜롬비아 커피가 이 금색의 약간 금박의 약간 그 뭐랄까 그 금속성 느낌의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예쁩니다. 와 예쁜데 이거? 와 일단은 이걸 먹어볼게요. 먼저 먹어보고 맛있었으면 좋겠다. 맛있었으면 이거 좀 살라고. 자, 지금 제가 찬물을 부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지 좀 볼게요. 자, 머신기로 일단 물을 좀 빼고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 세척 과정을 위해서 물을 좀 빼서 버립니다. 이거 엄청 떨리는데? 잘 들리나? 이 기계적인 소음이? 자, 지금 제가 먹어보려고 하는 거는 에스프레소로 내려서 먹어볼 거예요. 근데 아까운 물 너무 많이 버렸어. 아이씨, 이 물 비싼 물. 비싸진 않지. 자, 한번 헹구기 위해서 이 필터 쪽으로 이제 물이 나올 때 커피에 이제 잔여 커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물을 흘려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자댕을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 이제 통에 넣고 뿅. 자, 에스프레소를 먼저 내려서 마셔볼게요. 색깔 좋은데? 지금 머신들마다 에스프레소의 물량이 조금 이제 달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샷글라스 같은 거에다가 에스프레소 양을 딱 계량을 하면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끊어주는 거죠, 중간에. 일단 커피 향이 상당히 좋네요. 일단은 제가 이 오프라이스 물로 스타벅스랑 이 레브야. 네, 레브 커피를 먼저 비교해 보고서 물을 바꿔 또 해볼게요. 맛이 괜찮은데요? 근데 약간 기대했던 만큼의 이 향이 풍부하게 올라오진 않고 대신 이 뒤끝에 이 달콤함과 단맛이 좀 잘 살아요. 맛이 좋아요. 일단은 그 깔끔한 산미가 살짝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데 이게 뒷맛이 좀 달달하니 에쏘만 먹어도 이 단맛이 잘 느껴집니다. 맛있는데?
약간 달고나의 단맛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자, 이번엔 스타벅스 커피를 이용해 볼게요. 근데 이게 물이 좀 뜨겁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스타벅스 것도 예쁘네. 다시 보니까. 자, 이 스타벅스 콜롬비아입니다. 이번에 먹어보려고 하는 거는. 둘 다 이제 써있기로는 이제 미디엄 로스팅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정확한 이 수치나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여기 써있기로 로스팅 강도는 이제 미디엄이로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제시하는 로스팅 강도는 총 8 중에 4. 그러니까 중간쯤 왔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스타벅스 것도 보면은 전체 12로 봤을 때 지금 한 7? 네. 7. 그러니까 한 반 조금 될까 말까? 그러니까 거의 로스팅 수준이 비스무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스타벅스 쪽에 이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써있기로는 다 싱글 오리진 커피라고 써있는데, 진짜 싱글 오리진인지는 나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정확한 그 출처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느낌상으로는 레브 커피가 조금 때깔이 진해 보이고 스타벅스가 조금 더 연해 보이네요. 상큼함은 오히려 스타벅스 쪽이 더 좋은데 오히려 중후반부만은 레브가 더 맛있어요. 왜냐면 스타벅스 게 뒤끝이 쌉싸름합니다. 반면에 지금 레브 거는 좀 뒤쪽이 이제 좀 달달해요. 그러니까 단맛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취향을 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첫 느낌과 이 중후반 느낌이 이 두 제품이 완전히 달라요. 딱 먹어보면 너무 다른데? 자, 제가 하나를 더 까서 더 내려볼게요. 근데 물을 좀 더 붓고 더 부어봐야겠어. 참고로 커피들이 이게 보시면 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이 정수나 수돗물보다 미네랄 워터 쪽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커피의 이 복합적인 맛을 더 잘 이끌어냅니다. 진심. 미네랄 함량이 무조건 높아야 다 맛있느냐? 그건 아닌데 그 어떤 커피가 어떤 물과 더 잘 맞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에비앙을 넣는 게 맛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캡슐을 더 까서 물은 같아요. 지금 오프라이스 물을 쓰고 있어요, 제가. 자, 요거를 지금 레브 다시 한번 더 내려 보겠습니다. 더 진하게 하나를 더 내려서 맛을 다시 더 보는 거예요.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자덴께 때깔이 조금 더 진해 보여요. 더 이렇게 뭐랄까 크레마가 풍부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네네. 됐어. 그만 내려도 돼.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내리는 줄 알았네. 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레브. 다시 먹으니까 조금 더 상큼함이 많이 사네요. 이 레브께. 근데 확실히 요 단맛이 이 레브가 더 잘 느껴집니다. 그 특정 어떤 과일의 느낌이 확 나진 않는데 여기 보이면 이제 오렌지 같은 상큼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에소 자체로 먹었을 때 오렌지의 그 단맛과 그 상큼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단맛이 좀 더 포인트가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커피 자체가. 이번에는 괜찮네 레브. 다른 것도 한번 사서 먹어봐야겠는데. 자, 스타벅스도 한번 다시 먹어볼까. 와 쉣, 나 쏟았어. 내 미쳤나봐. 에스프레소 다 쏟고 정말 나 왜 이러냐. 자, 우리 와이프한테 욕을 먹을만 하죠.
네. 씨,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렇게 모질한지 미치겠는데. 맨날 어디 가서 밥 먹으면요 제가 막 다 흘리고 추접해. 진짜 짜증나네. 자, 스타벅스를 먹어봐야 되죠? 네, 스타벅스를 하나 다시 한번 까서 먹어보겠습니다. 예. 자, 깨있어. 왔어, man. 자, 스타벅스 커피를 넣고, 네, 시음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때깔이 좀 잘 나오나? 괜찮네. 이번엔 아까 좀 아닌데 좀 중반부터 많이 연해지는데 스타벅스게. 자, 이제 끄고, 자, 스타벅스 거 마셔볼게요. 음. 확연하게 좀 더 써요. 스타벅스게. 에소 자체로 먹으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으면 느낌이 좀 달라지죠. 제가 물을 좀 더 먹을게요. 이제 지금 요 커피에 이제 물을 좀 타잖아요. 이렇게 타면 물 타니까 또 다르네. 레브. 그러니까 이제 에소로 먹을 때랑 아메리카노로 먹을 때 느낌이 좀 다른데, 레브게 조금 더 부드럽고 단맛이 더 많이 느껴져요. 솔직히 지금 제가 먹을 때는 스타벅스 거보다 짜댕이 레브가 더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그러니까 내 입맛이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가 맛이 없다, 뭐 이런 뉘앙스라기보다 그냥 내 취향에는 여기 더 낫다.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이제 물을 좀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물을 바꿔서 해볼게요. 물을 바꿔갖고 이제 백산수로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다 빼고 백산수를 부어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집에서 물을 여러 가지 종류를 넣고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자, 이제 백산수를 붓고서 물을 또 뺍니다. 네, 좀 물을 빼줘요. 그 전에 뭐야, 캡슐부터 빼야 되는구나. 네, 캡슐 빼고 물을 좀 흘려서 빼줍니다. 시끄러. 물이 어느 정도 빠지신 것 같으면 이제 물이 교체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을 버리고서 이제 새로 원두 이 캡슐을 넣고 먹어볼게요. 이제 물이 바뀐 거예요. 자, 물 교체가 끝났으니까 다시 레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레브 괜찮은데? 제가 이거 몇 개 좀 사서 리뷰도 좀 하고 사은품도 준다니까 또 해야지. 또 이런 게 약해 내가. 뭐 준다고 그러면 초딩도 아니고. 근데 왜 이게 있잖아요. 안 사잖아. 계속 막 아른거린다. 네. 아주 전형적인 병신이야. 내가 모질한 거 아는데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자, 가봅니다. 자, 이제 백산수를 넣었습니다. 백산수로 넣은 레브부터 테스팅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 물탱크가 이제 찬물이 넣어가지고 물의 온도를 더 뜨겁게 하려면 미지근한 물 쓰는 게 좋은데 이게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참고로 물의 온도에 따라 에스프레소 추출되는 성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차갑지 않은 물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셔볼게요. 레브. 오히려 그 산미가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됐는데
오히려 단맛이 아까 그 오프라이스보다 좀 적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하나 더 해서 하나를 더 추출해 볼게요. 이 물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단맛은 아까 오프라이스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자, 하나를 더 뽑아봤습니다. 커피를 좀 진하게 내린 거죠? 확실히 좀 다른데? 지금 백산수를 쓰니까 약간 그 산미와 부드러운 느낌은 더 사는데 아까의 그 달콤한 느낌이 좀 없어요. 네, 솜사탕 같은 달콤함이 오히려 조금 더 아깝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이스로 물을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얘는 그 물을 타거나 그러면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이번에 우유를 좀 타볼게요. 우유를 좀 타보겠습니다. 우유를 타면 되게 고소하고 단맛이 더 사네. 괜찮은데? 괜찮아. 자, 이번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내려볼게요. 스타벅스 커피가 개수가 맞게 있나? 대충 맞을 것 같다. 자, 스타벅스를 넣고 스타벅스를 내려볼게요. 확실히 스타벅스 거랑 레브 거랑 나오는 모습이 좀 다른데? 스타벅스 게 조금 더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진한데 중후반부터 좀 더 연해져요. 자, 스타벅스 거 먹겠습니다. 아, 조금 더 상큼하네. 백산수로 먹을 땐 오히려 스타벅스 게 조금 더 맛이 풍부하게 나고요. 근데 아까 오프라이스로 먹을 때처럼 뒤끝이 좀 쓰진 않아요. 이 백산수로 먹으면.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제 입장에서는 레브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이스 물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고요. 스타벅스 캡슐 커피에는 요 백산수가 좀 낫습니다. 왜냐면 아까 오프라이스로 할 때는 지금 이 스타벅스가 뒤끝이 좀 더 썼거든요. 에소 자체로 먹기에도. 근데 지금 요거는 쓴맛이 더 좀 반감되는 반면에 산미가 좀 더 많이 부각됐어요. 더 상큼해요. 대신에 이제 뒤끝이 좀 여운이 좀 약해요. 반면에 레브 것도 이 달콤한 뒷맛이 조금 많이 반감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은 뭐 어떤 물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커피가 어디에 더 잘 어울리나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커피는 특정 어떤 브랜드 제품이나 특정 원두가 어떤 이제 조합이 좀 달라요. 무조건 매일 우유가 좋아. 뭐 상하 목장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어떤 커피는 서울 우유가 더 적합하고 어떤 커피는 매일 우유가 더 적합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 궁합이 있어요. 물론 이거를 과학적으로 풀어낸다면야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만한 역량도 안 되고 뭐 무조건적으로 이게 더 좋아, 나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네랄 워터 같은 경우에도 미네랄 수치가 다 틀려요. 어느 물은 어떤 미네랄 수치가 더 높고 어느 물은 미네랄 수치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물을 놓고 비교해 보면 그 결과물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이 물을 조금 여러 개를 사다 놓고서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캡슐 커피가 좀 여유 있는 걸 가지고 맛을 비교해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게 캡슐 커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틱형 커피에도 실제로 반응이 나타나고요. 특히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도 물의 종류만 바꿔봐도 실제로 이제 뉘앙스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에 근거는 최대한 일정한 레시피로 내린다는 가정하에가 이제 적용이 돼야겠죠. 왜냐면 똑같은 원두로 이게 내려도 내릴 때마다 맛이 보편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추출 환경의 요소가 실제로 커피 추출과의 연관성이 생기다 보니까 진짜 이런 게 좀 많이 커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캡슐 커피는 그래도 비교적 추출 환경의 제한이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결과를. 그러니까 오늘로 봤을 때 레브가 더 맛있다, 스타벅스가 더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이스 물을 사용했을 때 레브가 조금 더 좋았었고요. 백산수를 썼을 때는 스타벅스 원두가 조금 더 제 입맛에 맞았어요. 물론 이건 취향 차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똑같은 캡슐 커피라고 해도 사용하는 물의 온도나 또 이제 물의 종류에 따라 실제로 커피의 맛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꼭 시연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느낌이 좀 색다르게 옵니다. 왜냐면 할 때마다 이게 결과가 다른 도출이 나오다 보니 무조건 백산수가 좋아, 무조건 특정 뭐 삼다수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에비앙이 무조건 최고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식한 거고, 어떤 커피에 어떤 물이 더 적합한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방구석에서 혼자 주접떠는 제 방송이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고, 어차피 제 방송 도움되라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한 인생 같이 아픔을 나누고자 듣는다는 취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커피라고 하는 거는 즐기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직접 해보시고 그런 것을 토대로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삶의 작은 유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네. 한 주간 동안 또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